극상위권들 제가 수십 명 스카이 의대를 보내봤을 때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이가 한 두세 시간 제자리에 앉아서 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올인은 초등학교에서는 절대 위험하다. 나는 공부 안 해도 탑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즘에는 이 선행학습 열풍이 초등까지로도 많이 번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부모님들이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수학 선행학습에 점점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입시 제도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수학 선행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1차적인 목표는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를 갈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인데 입시에서 수학의 비중이 지금 굉장히 커졌다.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때에 비해서 수학이 내신도 어렵고 수능도 꽤 어렵다. 그러니까 저희 시대 때 공부하는 수능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삼각함수의 문제가 나왔다라면은 모든 풀 스토리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입시 제도가 수학의 선행을 가지고 오지 않았나. 초등 고학년만 돼도 고등학교 과정까지 네.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네. 자, 초등학생이 수학에서 소위 말하는 선행 심화 학습을 한다는 것, 네. 이것은 어디까지 공부하는 것을 말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꼭 필요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이제 능력만 되면 선행은 23년 동안 대치동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본 결과 꼭 필요합니다. 초등학생들도 네. 선행이 필요하긴 네. 한데 초등학생들 중에서 수학이 좋아요. 수학을 잘해요. 초등학교에서 수학 잘하는 건 연산 잘하는 아이다. 네. 연산 잘하는 초등학교 이제 천재인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아이가. 그래서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중에 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입시에서 성공을 못하는 케이스는 수학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수학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 재밌으니까 수학만 계속 공부하는 거야. 네. 수학 테스트를 보면 네. 문장제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문장제. 수학 네.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네,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수학 문해력도 중요하지만 이 극상위권들 제가 수십 명 스카이 의대를 보내봤을 때 그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란 전자에 두세 시간 제자리에 앉아서 독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읽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올인은 초등학교에서는 절대 위험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국어랑 다른 과목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특히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차이가 나요. 우리 아이의 그 초등 수학 레벨이 얼마고 어느 학원을 다니고 어디까지 배웠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가 있지만 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독서 중요합니다. 이 수학 선행에만 몰두를 해서 내가 꼭 의대를 보내겠다. 아니면 정말 막 스카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무 무리해서 선행을 시켰을 때 좀 부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어떤 케이스들을 좀 보셨나요? 수학을 애가 너무 좋아하니까 수학 선행을 시키는데 이해도도 높아. 그래서 수학을 계속 선행을 시키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초6, 중1 때 고등학교 선행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적2의 실력 점수까지 초6 때 끝났어요. 초3 때 수상을 보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자기의 친구들이랑 같은 레벨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랑 그룹 안에서 너무 유치한 거야, 애들이. 그리고 주위에서는 막 떠받들어 주죠. 그러면 이 학생은 나는 공부 안 해도 탑이야. 내 그룹에서 우리 학년에서 나는 공부 안 해도 탑이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든 학습을 놔요. 공부를 안 해도 가서 잘 하니까. 그래서 모든 학습을 놓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학습을 놓으면 얘는 딴짓을 하죠.
뭐 이제 뭐 PC방을 다닌다든지 뭐 그런 것만 하고 이제 공부를 아예 놔버리니까 공부의 습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런데 학년이 이런 상태에서 올라가요. 네. 그러면 중1, 중2, 중등부에서는 차이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미적2까지 선행을 나간 아이들이라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네. 중학교 내신은 그냥 그저 해도 볼 수가 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차이가 잘 안 나다가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나보다 훨씬 밑에 있던 아이인데 지금 자기보다 등수가 높다든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 학생은 상당히 슬럼프를 맞아요. 그것도 장시간. 네. 그래서 실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극도의 심화 이런 거는 향후 우리 아이의 미적2까지 선행을 마쳤을 때 향후 프로그램도 어머님들이 설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럼 초등학생들은 또 고학년일 경우 특히 아이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선행 학습은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적당한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 그러면 실제 이제 중등부를 배우는 경우도 있고 고등부를 배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심화 3회독을 하고 입태를 봐라. 입태를 보고 네. 그 학원 관계자의 모자라는 부분의 얘기를 경청해라. 네. 그래서 심화서를 3회독 정도를 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못하고 그 과정 다시 봐야 되는 그 관계가 나왔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은 심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통과를 됐다. 그러면 심화, 선행 플러스 심화를 병행하시면 돼요. 네. 대치동 강남에서 극상위권으로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든 선행을 마치는 프로그램을 봤을 때 늦어도 6-2학기 때는 적어도 수상을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 학생들은 사춘기가 옵니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미니멈 라인은 극상위권의 선행 계열로 들어가려면 6-2에서는 수상을 스타트하셔라. 그래서 네. 그런 아이들은 극상위권이고 네. 아까 말했듯이 심화 3회독을 했는데 입태를 보면 탈락이야. 기본반으로 계속 배정이 나와. 네. 그 학생은 심화 학습이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선행의 스피드를 좀 늦추시고요. 그래서 중급 난이도의 문제를 풀려서 우리 아이는 대기만성형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밟아가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중등부 문제집에서는 개념 원리, 쌤. 이제 고등학교 문제집에서는 센 그런 급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몇 단계까지를 다 풀어보면 될까요?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좀 다른데 촘촘하게 하면 한 3단계, 4단계. 좀 러프하게 가려면 한 2단계 정도, 네. 2단계 정도 개념 원리 다음에 센 P, 그 다음에 일품, 그 정도 수준까지 네. 갈 수는 있다. 중등부 수준으로 봤을 때. 심화설 하나를 봐도 어떤 것을 봐야 될지 또는 심화설 풀었을 때 이 정답률이 얼마일 때 다음 심화설을 또 봐도 될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중등 과정에서 심화서를 하면 최상위 수학, 네. A급, 이 정도라고 보여지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집, 최상위 A급을 한, 2개 책을 3회독 정도는 했는데, 합해서. 네. 그렇게 됐을 때, 심화 과정이 탈락이 됐다. 심화 네. 문제 풀이를 한 게 아니고 독서를 한 겁니다. 그 문제집의 한 70-80% 이상의 이해도만 있으면 대부분은 통과가 나올 거야. 그 정도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집을 다 푸는 것으로 완료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이제 깊이 있게 잘 소화했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고 또 학원에 따라서 이렇게 입학 테스트가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화 공부를 하고 다음 단계로 그냥 그 과정을 마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서 얘가 다음 단계에 심화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아이가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또 어떤 전략으로 학습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에 특별한 재능이 없다. 그러면 사실 옆 친구가 소위 이제 유명학원, 유명세,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들러릴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수학에 자질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한 학기 선행, 1년 선행 정도로 선행에 대한 욕심을 줄여주시고요.
잘하는 과목을 끝까지 길러주시는 게 좋아요. 잘하는 과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선행이 느리는 어머니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이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잘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선행이 느린데 어머님들이 되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담 네. 올 때부터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 선행이 요거밖에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되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는 되게 만성형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잘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어머니부터 가지셔야 돼요. 언제든. 대학교 입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 아이는 언제는 잘할 수 있다. 그 자신감을 어머니부터 꼭 가지셔야 돼요. 선행은 느린데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수학의 능력도 좀 있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은 선행은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늦은 건 메타인지를 통해서 과감히 난 안 되는 거는 버리고 지금 잘할 수 있는 거를 시행을 해서 내신을 공부하다 보면 이 학생들은 한 번에 1등급이 중요해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학기가 1학년 1학기예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한 번에 1등, 한 번에 1등급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들이 손을 다소 놓으셔도 돼요. 애들이 놀라고 해도 스스로 합니다. 네. 오늘 수학 학습 전략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나 또 학습에서의 어떤 자기 효능감,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치동에서 흑사회과 학생들을 또 많이 지도를 해오셨는데, 원장님은 정작 사교육을 안 받고 서울대를 가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시골이라서요. 학원이 없었어요. 그런 인프라가 없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시대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독학, 완전 순수한 독학으로 극상위권을 가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학원의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된 시골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 수업에 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인 거고 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 그 다음에 자질이 뛰어나고 이해도도 뛰어나. 그러면 독학을 하는데 인강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네. EBS 인강도 있고 자기 스스로 푸는 문제집. 그러게 요즘 말하는 독학이라고 보여져요. 네. 근데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학생, 그런 능력이 되는 학생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정말 지독해야 된다. 그리고 집요해야 된다. 집요해야 된다. 지독과 집요가 빠지면 네. 독학으로 성공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극상위권 학생들도 학원을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수천